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원 구철모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관광 사례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세계 관광업계의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발생하여 2020년에 관광산업은 올스톱이 된 상태고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영향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한국 관광산업의 취업 유발 인원 감소 추정이 도소매 상품 중개업 같은 경우 6만 9천 명, 숙박 서비스 음식 주점도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여행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안전한 여행 추구 및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힐링 여행 추구가 키워드로 등장하였고요. 대규모 관광이 아닌 소규모의 친밀한 사람들 간에 잠깐 떠나는 소소한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색다른 여행지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자는 차박, 랜선 여행,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의 새로운 여행의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이라는 단어가 매우 유행했었습니다. 그 world is flat의 개념을 보시면 2000년대는 세계화 1.0 시대라고 저희가 규정 짓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에 의한 세계화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대에 세계화 2.0의 시대가 도래하였고요. 기업에 의한 세계화가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었고요. 2020년에 세계화 3.0 시대는 개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선 접속 기술이나 초고속 인터넷, 아웃소싱, IT 기술의 발전은 세계화 3.0을 불러일으키고 관광객들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시스템을 기반한 경제 생태계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새로운 신종 언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는 휴먼 네이처를 통해서 기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이테크 기반의 기술 진보 혁신과 하이터치의 인간의 본능적인 자연, 인간, 종교, 예술의 욕구가 결합되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은 사실 하이터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여행에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문가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여행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가기 어려웠던 자연이나 경험할 수 없었던 어드벤처링을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술은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제주도, 서울, 부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발빠르게 스마트 관광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비짓 제주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광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의 확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로는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는데 진시황릉에 병마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마용의 실감 체험관을 VR 모습으로 그려내서 많은 사람들이 병마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교육,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기술과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어라는 이제 용어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케어 투 뭐 이렇게 해갖고 학자들이 새롭게 용어를 개발해냈어요.
뭐 검증된 용어는 아니고 사실 C2는 클린과 컨택트레스, 그러니까 깨끗함과 비대면이라는 용어로 얘기한 거고요. 어슈어는 우리가 이제 보증하다. 그다음에 R의 리인벤트는 뭔가 새롭게 개발해내다. E는 엠퍼시라고 했고 이제 감정을 이입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술에 의해서 커버가 돼서 관광객에게 안심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케어, C2EAR에 대한 이 네 가지의 필라, 그러니까 개념이 결국은 기술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관광객은 그걸 통해서 안심하고 관광지를 방문하고 경험하고 즐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술이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같은 것을 하려면 결국은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되는데요. 팬데믹이 오고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클룩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 기업이죠. 그래서 클룩은 진해와 협업해서 특별한 비행 체험을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요. 국내 여행 상품과 함께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렌트카와 캠핑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여기어 때는 이제 세스코와 협업해서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청결을 유지하고 그거에 대한 청결 숙박 인증을 갖다가 도입했습니다. 코렐톡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용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에 보시면 팝업 창을 띄워서 소독 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IT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은 꼭 IT를 잘 다루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사실 그 언어권이 다른 곳, 또 노인들, 그들은 사실 혼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랜카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랜카드와 랜선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에서 따와서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라든지 줌을 활용해서 가상 여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유명 관광지를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집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해소시키느냐? 사실 해소되진 않고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그 랜선 여행을 통해서 해소라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욕망을 축적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복 소비가 이제 관광 쪽에 새로운 용어로 등장했습니다. 보복 관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벤지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1단계 패닉이 이제 정지기가 되고 혼란의 확산이 멈춘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가 되기 전까지 패닉이 어느 정도 정지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또 확대되는 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의 소확인데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멈추었습니다. 경제 회복기가 들어서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투자가 본격화될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백곰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A그룹에게는 계속 백곰, 흰곰을 생각하게 하라고 했고요. B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흰곰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누가 더 많이 종을 쳤을 것 같습니까? 예, 하지 말라고 했던 그룹에서 이제 B그룹에서 더 많은 종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억누르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되는데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백곰 효과라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관광 욕구는 어떨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관광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리벤지가 발생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광의 한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황새, 두루미가 두 눈을 뜨고 물고기를 쳐다보는 글자입니다. 관자가. 그래서
유심히 뭘 쳐다본다라는 거거든요.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빛나는 것을 또 찾아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스마트 관광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스마트 관광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검색하고 찾고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지를 찾아서 호텔을 부킹하고 자동차를 타고 또는 대중교통을 타고 새로운 관광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관광의 스마트화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광이 오토메이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의 자동화죠. 또 다른 반면으로는 스마트 관광은 창발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광의 욕구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스마트 관광은 한 부분은 자동화고 또 한 부분은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본능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 도구를 통해서 하이터치 할 수 있도록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그와 같은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관광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